자, 친환경 에너지 계획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수업 날짜가 대면 강의로 했다면은 수업 날짜가 원래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잠시만요. 원래는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원래 수업 요일이. 그런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이게 주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강의를 업로드를 시킬 거고요. 일단 제가 그걸 모르고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줄 알고 금요일부터 플러스 2주로 해서 과제를 1주차는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올린 거니까 요 일정에 맞춰서 과제를 작성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 앞으로 나가는 나머지 과제들은 다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1주로 해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2주차까지도 제가 아마 2주 기한을 드리고 과제를 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부터는 1주 기한으로 강의 시작하는 화요일부터 일주일 기한으로 과제 제출 날짜를 정할 테니까 거기 맞춰서 과제를 업로드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건물의 외피에서의 열 이동인데요. 건물 외피에서의 열 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건축 설비 또 실제 건축을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제 외피라는 것은 이제 건물의 옷이죠, 옷. 옷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옷이 하는 역할에는 이제 외관과 이 미적 수리함이 필요할 거고요. 수리함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죠. 여름철에는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체내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체내에서 일정적으로 발생하는 발열을 외부로 빨리 방출하고 열을 빨리 증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철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요. 겨울철에는 밖으로 최대한 열을 뺏기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처럼 별로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더 중요하고 또 우리 연예인들처럼 한여름에도 비니를 쓰고 다녀야 되는, 비니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미적인 수리함을 더 중요시 하겠지만 어쨌든 옷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건물에서의 옷은 바로 외피일 텐데요. 건물에서 외피가 중요한 것은 미적인 수리함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건물의 열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단열 이런 것을 건물에 적용이 되면 이제 이건 단열이 되겠죠. 단열, 그 다음에 기밀 이런 게 되겠죠. 단열이라는 것은 건물 내부에서 열을 얼마나 잘 빼앗기느냐, 또 외부로부터의 열이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느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집에 여러분들 요즘 짓는 아파트 말고 오래된 집, 옛날 집 이런 데 가보면은 춥죠? 막 찬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바람이 들어오진 않는데 왠지 건물 자체, 벽체 자체가 한기가 서려서 벽에 창문 밑에 보면 물기가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단열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벽체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찬바람이 불면은 안에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온도 T가 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 우리가 맥주병을 밖에 내놓은 것처럼 습기가 이제 송골송골 맺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 습기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장판이 젖고
장판이 젖으면 곰팡이가 쓸고, 곰팡이가 쓸면은 뭐 아토피가 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한여름철 같은 경우 너무 더운 날에는 우리가 너무 더운 날에 보통 이제 주택 같은데 그런 현상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위에가 태양이 떠가지고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이 지글지글지글 끓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열기가 뭐 후끈후끈 열기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사시는 분들은 위에 막 여기 막 차강 막도 치고 뭐 물도 뿌리고 하잖아요. 뭐 위에 막 잔디를 심자, 뭐 옥상 녹화를 하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밀에 대한 역할인데요. 기밀 같은 경우는 또 뭐 똑같이 예를 들지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 있으면은 이제 잘라고 탁 누우면은 이제 이 이마로 찬바람이 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탁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찬바람이 슉 지나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우풍이 세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우풍 이제 위로 부는 바람이라 해서 아마 우풍이라는 이 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분다. 건물의 기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피에서의 열이동은 비단 설비 분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건축 전반에서 가장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건물에서의 외피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식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 계획 쪽으로 본인의 전공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거기에 이제 어떤 열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거 따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피에서 열이동, 뭐 열방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뭐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상식선에서 상식의 지평을 넓히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식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복잡한 어떤 수치 같은 거 절대 외울 필요 없고 복잡한 식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또 시험 대면 시험에 어떤 제 나름의 원칙은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식 같은 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식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온다 해도 식은 주어집니다. 예. 식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식 외우는데 못 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먼저 여러분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건물의 외피란 벽체는 이제 외벽이나 지붕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구부 열려있는 창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열이 이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외기로부터 외벽 표면에 전달되는 열량의 식을 우리는 이제 열 이동의 어떤 원리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Q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 대류 복사 전도했잖아요. 대류 복사 전도했을 때 어떤 열 전달 계수 곱하기 온도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기 온도고요. 여기 이제 벽체 온도를 말하죠. 벽체 온도 말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고려해서 통합한 열 전달 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외기측 통합 열 전달 계수는 보통 23 와트 퍼 제곱미터 K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알파 제로는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 K죠. 요 단위가 의미하는 것이 분모가 제곱미터 K고 위에가 분자가 와트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 알겠죠? 대학생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곱하기 외기 온도. 온도의 단위는 뭡니까? K죠, K. K-K니까 어쨌든 단위는 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은 Q의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된다.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벽 면적 제곱미터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약분되면서 와트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라살라 해서 이런 Q 값을 구했는데 실제 벽체 면적을 곱해주면은 이 벽에서 손실되는 열량 자체를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와트의 의미는 뭡니까? 줄 퍼 세크니까 1초당 몇 줄의 에너지가 외벽으로 손실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은 뭐 바깥에서 일어나는 복사, 대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정도 값이 나온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 정도 값이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것도 뭐 굳이 외워서 크게 득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여기에 몇 가지를 설명하면은 시료 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수평면 시료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벽체가 예를 들어서 바깥의 외기가 실제 벽체 온도보다 낮을 때 그럴 때는 뭡니까? 이 벽체 온도가 더 높죠. 이 벽체 온도가 더 높아서 바깥으로 이제 복사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가 히터가 되는 거죠. 라디에이터가 됩니다. 아주 큰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 열 전달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이제 수평면 시료 복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지붕이니까 수평면. 얘는 뭐 수직면, 벽체 시료 복사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뭐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필요하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전일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전일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일사량이라는 것은 태양빛의 에너지를 말하고요. 태양 에너지가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바닥으로 에너지를 쏟아 붓잖아요. 그래서 여기 쫙 면적이 있으면은 요렇게 가해지는 이 열 에너지를 일사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콕 집어서 말하면 수평면 전일사량. 수평면 전일사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일사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쏘는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그 공기 분자들하고 아니면은 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막 산란이 됩니다. 퍼지는 걸 산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그늘에 너무 더워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들어갔어. 친구랑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해가 이렇게 딱 떠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치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는 어두컴컴할 거 아니야? 여기는 엄청 뜨겁고 이건 뜨겁고 여기는 그림자가 져 있죠. 그런데 그림자가 진다고 해서 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이 빛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주 뜨거운 그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태양빛은 막았지만 밖으로 산란되는 그 빛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들을 식별할 그리고 밝은 낮에는 잘 보이죠. 그 그림자가 좀 지더라도 약간 선선하지만 그래도 우리 볼 건 다 보입니다.
산란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천공이라고 했는데 산란입니다. 예, 산란되는 일사량. 그리고 R은 이제 복사를 말하는, 반사를 말하는 거고요. 반사되는 그 빛 에너지. 이런 걸 말하는데, 어쨌든 일사량 이렇게 된다. 그리고 크게 뭐 일사량을 구분할 때는 직달 일사량과 산란 일사량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 외기 온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말하지만 뭐 보면은 그냥 딱 봐도 뭐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네, 이때 이런 거 할 시간에 다른 어떤 건설적인 걸 하시고요. 다른 수업 시간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때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당 외기 온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벽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어떤 여기 대류가 있고 어떤 복사가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다 뭉뚱그려 합쳐서 통합 열전달 계수로 합쳐가지고 이걸 알파 제로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빠졌냐면 해가 이렇게 탁 떠가지고 겁나 해가 밝은 날 뭡니까? 이 해에서 나오는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 일사량이 있기 때문에 이 해가 겁나 뜨거운 날은 일사량 때문에 이 표면 온도가 더 높겠죠. 더 높고 이 열전달로 인한 어떤 이 온도를 더 높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가 안 떴다. 해가 없고 그냥 밤이야. 밤에 어두운데 이게 낮 시간 동안 겁나 달아있고 밖이 차다. 이럴 때는 뭡니까? 오히려 이 벽체가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면서 바깥으로 이제 이 뭔가 열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어. 통합 열전달 계수에는. 여기에는 일사와 우리가 이 벽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일사와 벽체가 바깥으로 손실되는 이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열전달 계수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계산을 하되 어떤 하나의 등가 온도를 우리가 하나 정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상당 외기 온도라고 이제 이 정의를 했고요. SAT 온도인데 Soul Air Temperature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Soul Air Temperature SAT SAT SAT라 온도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왜 상당 외기 온도를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수업 가서 교수님이 야 이거 외워라 이 정도 외워라 이러면은 거기서 외우시고요. 저희는 요거 외울 필요 없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요구하지도 않을 테니까 굳이 이걸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왜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벽체의 열 손실 같은 걸 계산할 때 이거를 고려 안 하면 안 맞거든요. 맞지가 않습니다. 태양 복사를 고려하지 않으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 외기 온도를 나중에 고려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할 때는 우리가 통합 열전달 계수로만 했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혹시나 졸업 논문 쓸 때 나의 토픽이 여기에 관련된 거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자료를 조금 더 찾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신재생 안 하고 뭐 이딴 거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상식을 지평을 넓혔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대류, 전도, 대류, 복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장 R값 그래가지고 R분의 1은 K다 이래가지고 계산은 과정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벽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을 구할 때 이걸 Q를 이꼴 열 관리율 곱하기 벽체 면적 곱하기 상당 외기 온도 마이너스 실내 온도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벽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Q가 계산된다.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다른 점은 여기가 SAT가 아니라 이게 세타 아웃이었죠. 바깥의 외기의 온도를 고려했는데 이제 요게 아니라 상당 외기 온도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맞아진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A가 들어가게 되면 제곱미터가 들어가니까 와트 퍼 제곱미터가 아니라 와트가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수업이 아니라 모든 기사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식 외우는 것과 여기에 관련된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피에서 아까 벽체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방금 벽체를 이야기했는데 외피라는 것은 이제 벽 플러스 창입니다. 그래서 창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창은 이제 보통 이제 반투명체를 보통 말하죠. 그래서 뭐 밖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내에서 밖을 보고 또 밖에서 실내를 보고 어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커튼이 될 수도 있고 블라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료의 열 특성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런 창의 열 특성을 나타낼 때 투과율, 흡수율, 반사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창문에 딱 맞고 샥 반사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여러분들 뜨거운 날 창문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그 말은 뭐다? 창문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있다. 그리고 창문을 통과해가지고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낮 시간에 불 끄고 이렇게 불만 꺼도 창문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잖아. 그게 바로 이제 투과된다는 말이죠. 투과됩니다. 그래서 투과율과 흡수율과 반사율을 합치면 1이다. 이 말은 즉슨 100%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일사의 입사각의 함수라는 말인데요. 이 함수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어떤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사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I가 달라짐에 따라 T, A, R이 변화한다. 요것을 우리는 함수의 어떤 그 특성, 어떤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3mm 보통 투명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과율, 흡수율, 반사율이 있어요. 근데 입사각에 따라서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건데요. 자, 봐봐.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법선면을 세우죠. 여기 수직인 법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게 창문이고요. 얘가 창문이야. 얘가 창문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법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래서 빛이 샥 이렇게 들어올 때 반사되고 굴절돼서 투과되고 이런 게 있죠. 어쨌든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 합니다. 입사각. 이 각과 이 면과 이루는 각이 아니라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죠. 입사각. 그래서 봐봐. 입사각이 0도면은 수직하게 들어온단 말이 되겠죠. 수직하게. 창문과 수직하게 그대로 법선과 똑같이 들어온단 말이잖아. 그죠? 어떨 때 제일 많이 투과가 되겠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에 수직하게 들어가야 제일 투과가 잘 되겠지. 그죠? 그래서 투과율은
입사각이 0도일 때 가장 크고요. 입사각이 쭉 올라감에 따라 점점 작아져가지고 입사각이 0도면은 빵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입사각이 90도일 때 빵입니다. 입사각이 90도라는 말은 뭡니까? 빛이 이렇게 간단 말이잖아. 이렇게 가는데 투가 될 게 뭐 있겠어? 하나도 없겠죠. 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흡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하게 들어올 때가 가장 크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수평하게 이렇게 가면은 뭐겠어. 흡수되고 자시고 할 게 없겠죠. 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율은 여러분들 그 광학 뭐 공부할 때 뭐 전반사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반사율 같은 경우는 입사각이 크면 클수록 반사가 적고, 입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반사율은 적고, 입사각이 크면 클수록 반사율은 커집니다. 네, 요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100% 다 반사되는 것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하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